방금 말씀하신 그 ARS 조사들이 지금 민심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갤럽만 하더라도 요 앞보다 찬성은 물론 아주 미미합니다. 찬성은 1% 올라가고, 탄핵 찬성은 1% 내려가고, 예.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1%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거로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보다 MBS 조사 같은 데서는 약간 더 높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물론 갤럽은 오차범위 안에서 낮게 나오고, 네. 그 두 개 합하면 그냥 비슷합니다. MBS 조사는 24, 25, 26일, 그리고 갤럽보다 하루 먼저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K스탯 리서치라든가 MBM 퍼블릭, 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개 회사, 이 4개 회사가 다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두 여론조사인데, 그 MBS 조사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가 37%, 그리고 민주당 지지는 34%, 3%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정당의 지지가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것은 역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구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 추구하는 지지도가 10기를 잃고 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그 일극 체제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고 일극 체제다 이러는데, 이재명이 지금 30%에서 아주 그 지지도가 고착이 돼가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관련된 지지율 저희가 바로 예. 말씀하실 줄 알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제가 언급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중도층의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MBS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갤럽 여론조사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 중도층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현 정권 유지가 38%,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51%.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된다면 불리한 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중도층 말씀드리는 거고, 미래 대통령감에 대한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얘기 나옵니다. 바로 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선호도 35%, 거의 한 35%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10%, 한동훈 4, 홍준표 4, 오세훈 3. 아무래도 이게 주관식 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식이 아니라서 의견 유보가 34%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성 보수층의 최대치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 현 정권 유지가 38%, 한 10여 %포인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선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지지율의 최대치가 지금 이 정도가 최대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것은 늘 이제 이런 시점에서 설문을 하면 그건 당연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쪽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탄핵 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럴 때 정당 지지도를 보면, 왜 언론에서 정당 지지도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나중에 만약에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정당 지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그 갤럽보다 하루 먼저 사흘 동안 한 것인데, 여기에는 민주당이 37%, 민주당이 34%, 그리고 예. 국민의힘이 37%란 말이에요. 예. 반면에 갤럽은 정반대로, 예, 민주당이 38, 38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36. 예, 국민의힘이 2%포인트 낮게 36%죠. 오차 범위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비슷하게 이제 두 정당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가령 지금 이재명이 뭐 35%다, 아니면 이제 MBS는 이재명이 31%로 나옵니다. 31%다. 그리고 김문수가 MBS에 아주 많이 나와요. 예, 그렇더라고요. 뭐 18%인가 그리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령 이렇게 쭉 그래프가 나옵니다만은 1대1로 만약에 여론조사를 딱 들어가면 그 차이는 굉장히 좁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인기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적대적 공생관계라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본인이 그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이재명 그 대표가 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예. 그리고 그 송영길의 그 개항을 빼앗다시피 해서 거기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 방탄조끼를 하나 입고 당대표가 돼서 또다시 방탄조끼를 입고 그때부터 영수회담을 하자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그 집권 여당의 그 국가원수인 윤석열과 이게 좀 대척점과 대항마. 이 대중에서 하는 말로는 일반적으로 정치판에서 하는 말로는 다이다이 먹는 그렇게 맘먹는 맘먹는 그런 단계로 끌어올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신이 그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가령 대장동 때부터 온갖 사법 리스크에서 우선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로 자기를 윤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 윤 대통령이 여기서 그 파면이 돼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은 등달아 추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요새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걸어놓고 마치 국가 원수끼리 영수회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외교 프로토콜에서 벗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데도 이렇게 굳이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윤석열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격상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공은 한 거죠. 그 부분이. 아니 만약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되고 사라지면 많은 정치적 평론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재명도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 지금 이재명의 그 각종 범죄 12개의 혐의 그 5개의 재판 그리고 거기에 무기징역형이 최고형이 범죄가 6개인가 7개인가 됩니다. 이 엄청난 범죄의 수렁에서 가령 이재명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대통령이 출마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까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인가. 대통령이 출마를 했으니까 그 정도의 인물이니까 이재명의 범죄는 우리는 전부 다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일극체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재명에 연관된 사법 리스크를 거꾸로 문제를 삼고 싶지 않고 또 삼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대선 그 전국이 벌어져서 가령 이재명 대 홍준표 아니면 이재명 대 김문수 이런 식으로 1대1 경쟁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 사법 리스크는 엄청나게 부각이 될 거다.